자, 일단 HTML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CSS로 잡아주고 스크립트로 좌우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가 이동하는 걸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HTML 구조부터 볼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를 접으면 HTML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아이고. HTML 구조를 보면 얘들 슬라이드 4개를 요거 하나하나가 지금 슬라이드인 거예요. 이거를 슬라이즈라는 녀석이 품고 있고 슬라이즈라는 녀석이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걔 부모가 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좌우 버튼을 보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좌우 버튼이 왼쪽 그리고 슬라이드를 다 묶고 있는 부모 그 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일단 CSS로 뭐부터 할 거냐면 요번에 슬라이드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으면 왼쪽 전체가 버튼이에요. 좌우 버튼, 이게 오른쪽 버튼, 슬라이드 여기 안에 있는 게 슥슥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튼과 얘와 얘가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부모 안에 형제로 있는 거죠. 이 형제들이 일단 이렇게 가로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세로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가로로 나오게 하려면 지금 얘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플렉스로 하겠대요. 그러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일단 얘들을 버튼과 div와 버튼이 가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CSS에 가서 그거부터 할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더 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하면 가로로 있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했더니 얘들이 세로로 나오고 있던 것들이 가로로 잘 나오고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스타일을 좀 정리를 해서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크기를 반영을 하면서 얘가 가로로 되게끔 할게요. 일단은 지금 슬라이드 하나의 구조도 보면 적어볼게요. 슬라이드 하나를 열어보면 이거 안에서도 누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얘의 크기가 이 슬라이드 하나의 크기가 이미지 크기가 한 3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20에 240 정도의 높이를 주고 그 안에 슬라이드 텍스트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타이틀과 이 타이틀이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글씨도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배열을 하려면 지금 얘를 다 감싸는 부모가 요거 하나고 요거 하나를 이 클래스명 슬라이드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고 얘 하나를 가운데 놔라고 하면 되겠죠? 클래스명 슬라이드에 가서 클래스명 슬라이드에는 따로 일을 시킨 적이 없네. 그러면 좀 전에 작성했던 슬라이더 밑에다가 쓸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얘 하나를 가로 기준, 세로 기준 센터에 놓으려고요. 이거를 지금 포지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만 하면 얘들이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고 얘들이 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justify content 가로 기준으로 해서 요소들을 센터에 놓는 건 이렇게 했었고 세로 기준으로 요소를 센터로 놓는 건 align items 였으니까 이렇게 센터로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게요. 크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센터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크기를 주지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요소가 요거 지금 얘를 감싸고 있는 요 부모가 요게 센터에 오게끔 했다고요. 세로 기준 가로 기준 센터. 그 안에 글씨도 가운데 정렬해서 얘도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니까 화면을 보면 얘가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는 일단 플렉스를 이용해서
얘들 버튼, 슬라이드, 버튼이 가로로 나오게 해줬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일단은 지금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품고 있는 누굽니까? 얘한테다가 특별히 지금 설정을 안 했어요. 자, 지금 얘가 좌우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만들려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CSS를 이용해서 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은 얘들 슬라이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돌려야 된대요? 가로로 이렇게 돌려야 된대요. 가로로 돌리는 걸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 하나하나 다 품고 있는 게 클래스명 슬라이즈예요. 여기에서 얘를 다 품고 있는 게 슬라이즈라고요. 그래서 슬라이즈에 가서 이게 지금 빨간색의 점선이 누구냐면 지금 얘라고요. 얘한테다가 이 슬라이드 4개를 품을 수 있는 너비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20짜리가 4개니까 얘 1280의 크기를 아예 줄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주고 크기를 줘봤자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건데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뭐라고만 해주면 얘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될까? 지금 우리는 레이아웃을 뭐로 잡고 있대요? CSS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고 있다고요. 그럼 이 점선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해주면 얘들이 가로로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즈에 가서 슬라이즈한테 일을 시킨 적이 없군요. 그러면 슬라이즈 불러와서 얘들한테 너비를 주겠다고요. 너비를 1280을 주겠다고요. 지금 이 구조는 무조건 4개만 나와야 되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더 늘어나면 반영이 안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자동으로 지금 너비를 지금 수동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에서 지금 너비만 이렇게 길게 해줬을 뿐이지 좀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점선에 얘의 너비만 1280을 만들었을 뿐이지 얘들은 아직 이렇게 세로로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있는 상태인데 요 점선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해주면 얘들이 가로로 나오겠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해주면 이렇게 부모 요소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으면 자식 요소의 플렉스 아이템들이 가로로 쫙 배열되는 게 기본값이니까 이렇게 배열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들이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것만 좌우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요만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보이게끔 얘한테다가 가려야 되겠다고요. 요 부분만.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가로로 한 다음에 얘 슬라이드를 품고 있는 부모의 부모에 가서 할 거예요. 지금 너비를 준 녀석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봤자 지금 이 점선이 누굽니까? 이 점선이 얘라고요. 얘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봤자 가려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의 부모한테 가서 얘의 부모가 지금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예요. 얘 부모한테 가서 그러니까 누구를 더 만든대요? 이거의 부모를 하나 더 만든대요. 이거의 부모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요 부모에다가 너비를 몇을 줘요? 요렇게 너비를 320만 딱 주겠다고요. 그러고는 오버플로우 힌을 걸 거예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를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에 가서 일을 시킨 적이 있나? 없네요. 그러면 맨 밑에 와서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에 와서 위드를 320으로 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플렉스 기반으로 슬라이드의 구조를 작성하고 있어요. CSS로 가로로 배열되게까지 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얘가 누구라고? 슬라이드 컨테이너, 얘가 슬라이즈, 얘가 슬라이드 하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거냐면 지금 요거를 감싸고 있는 부모가 누구래요? 얘래요. 그죠?
얘들이 통째로 이만큼 움직여야 된다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지금 스크립트를 짜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묶고 있는 이 슬라이즈 말입니다. 이 빨간색 테두리. 이 빨간색 테두리가 지금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려면, 그리고 얘가 움직인 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얘를 앱솔루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일단은 너비를 다 주고 안에 가로별까지 해서 실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원래 지금 얘 자리가 여기라고요. 원래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으로 움직이는 건 얘한테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주고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이나 바텀 값을 주면 아무도 얘가 움직이는지 모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려면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누구였습니까? 그게 슬라이드 하나를 품고 있는 게 슬라이즈였으니까 슬라이즈에 가서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한다고요.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 라고 해서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다음 이전 버튼을 클릭할 때 누굴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부모만 얘만 움직이면 된다고요. 요 녀석이 지금 누굽니까? 얘라고요. 이 녀석만 이렇게 움직이면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얘를 움직이겠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움직이려면 이점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이 좀 필요하겠죠? 스크립트로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세이브 했고요. 노트다음에 링크 다시 새로 고침하십시오.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요번에 이 슬라이드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냐면 CSS에서 너비를 그냥 4개만 나올 자리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얘는 슬라이드 4개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짤 때도 얘 슬라이드가 일단은 누가 움직인데,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통째로가 움직인다라고 했고, 이 통째로가 클래스명 슬라이즈라고 했었으니까 저 클래스명 슬라이즈에 무슨 값을 바꾸면 움직이는 거냐면 레프트 값을 바꾸면 움직이는 거라고요. 얘가 지금 있는 자리에선 지금이 기본값이 레프트 0이고, 얘가 이만큼 되려면 마이너스 320,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640, 이렇게 되려면 기타등 얘한테 곱해서 마이너스 640, 960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얘를 움직여서 할 거니까 요거 슬라이드를 변수로 일단 잡을게요. 변수명 슬라이드, 클래스명 슬라이드, 변수를 잡고, 그 다음에 변수를 또 뭘 잡을 거냐면 움직일 값도 정해져 있어요. 슬라이드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슬라이드의 개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의 레프트 값이 0, 320, 640, 960 이렇게 가는 값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정해져 있는 값도 포지션이라고 해서 배열로 값을 하나 이상을 지금 하나의 변수에 담아야 되는 거니까 배열로 담아야 되고, 배열에 담아가는 숫자니까 문자를 하니까 따옴표가 필요 없이 숫자만 이렇게 적는다고요. 클릭을 하면 두 번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슬라이드가 마이너스 320, 세 번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640, 끝엔 네 번째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640이 되게끔 얘의 뭐를 바꿔줄 거냐면 레프트 값을 바꿀 거라고요. 그러면 클릭을 할 때마다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처음인지 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current position 해서 시작하자마자는 당연히 첫 번째를 보고 있을 거니까 0이라고 하겠다. 이제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은 일단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을 해야 될지 볼게요. 그래서 얘가 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 HTML을 보면 클래스명이 있군요. btn preview와 btn next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 클릭하면 할 일.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부터 해볼게요. 별도로 얘는 변수 안 잡고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넥스트 btn을 클릭하면 할 일. 자, 이게 클릭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잠깐 완료본 좀 해드릴게요. 자, 완료본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클릭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게끔 이렇게 작성을 할 거라고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가게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건 몇 번째고 몇 번째인데 다음 버튼을 눌렀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서 처음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 보고 마지막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로 움직이게 하는 건 누가 움직이면 된다고요? 이 슬라이드가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이는 게 지금 원료본을 보면 이렇게 쓱 보인다는 건 우리가 얘의 레프트 값을 바꿀 거고 얘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jQuery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건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걸 버튼을 클릭하면 무조건 이 슬라이드에 애니메이트 해서 얘의 뭐가 바뀌게 하겠다고요? 레프트 값이 바뀌게 하겠다고요. 무슨 값으로 바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게 하고 시간은 0.5초 이렇게 가는 걸 만들려고 한다고요. 여기에 레프트 값이 이제 뭐가 들어올지를 넣을 거라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대.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처음을 보고 있대요. 처음을 보고 있는데 다음 버튼 슬라이드 2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치가 몇이 와야 됩니까? 몇이 와야 얘가 이 지금 첫 번째를 보고 있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쓱 바뀌래요. 얘 레프트 값이 몇으로 바뀌게 돼야 되냐고요. 여기에 그냥 숫자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몇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20. 그죠? 마이너스 320이 어디에 있어요? 포지션스라는 배열 안에 있지. 그지? 배열 안에 몇 번째 값입니까? 배열 안에 몇 번째 값이에요? 인덱스 번호로 말씀하시면 0번째예요, 1번째예요? 1번째지. 그죠?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을 보게 했다는 건 이게 인덱스 번호 0번,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래. 그래서 지금 처음을 보고 있는데 다음을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와야 되니까 얘는 포지션의 배열 안에 인덱스 번호 1번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포지션스의 값에서 배열 안에 인덱스 번호 중에 1번의 값이 들어와 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잠깐만 btn next를 클릭하면 슬라이드의 애니메이트의 포지션에 인덱스 번호 1번 값으로 픽셀이 없구나. 픽셀 안 써도 움직일 텐데 지금도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지? 이게 뭐니? jQuery가 로드가 안 돼 있네 이 해자에. 자, jQuery 로드 좀 할게요. 세팅에 좀 가봅시다. 세팅에 jQuery가 로드가 안 돼 있어요. jQuery 쓰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jQuery 로드 할게요. 여기 검색에서 jQuery를 로드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jQuery를 세팅을 해주세요. jQuery 세팅에 가서 jQuery 세팅 세이브 다시 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이 값으로 얘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트가 0.5초에 걸쳐 한다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클릭만 하면 두 번째까지만 가지 다음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배열 하나의 값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는 그 값을 요 0번 맨 처음엔 0번이었지 않습니까? 0번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수동으로 1로 넣어줬어. 근데 0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죠? 변수 지금? 커런트 포지션에 있지. 그러면 커런트 포지션에다가 몇을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0번째인데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 거를 보고 싶었던 거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current position을 뭐라고 만들어줘야 돼? current position이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그 current position에 1을 더한 게 여기에 들어오게끔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어요? 하나씩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 가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지막에서도 클릭하면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 해줘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next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에서는 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면 저 current position의 값이 뭐라고 들어와야 돼?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된다고.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대요. current position의 이 값이 몇이 돼야 돼요? 0으로 돼야지. 그죠? 그렇게 짜게 지금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if문이 필요하겠네. if문이 있어서 조건을 따져서 지금 처음인데 마지막인데도 다음 버튼을 클릭한 건지 마지막이 아닌데도 다음 버튼을 클릭했는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조건문이 이렇게 있고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과 거짓일 때 할 때, 참일 때 할 일, 여기에 참일 때 할 일, 여기에 거짓일 때 할 일이 필요하겠다고요. 조건은 뭡니까? 마지막이 아니래. 그러면 이 current position이 무슨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될까요? 마지막이 아니래요. current position은 지금 max가 몇 번이에요? 이게 처음이 1번이래. 지금이 1번이래. 클릭하면 하나씩 늘릴 거래. 1, 2, 3 해서 얘는 current position이 max는 무조건 3이라고요. 그럼 3 이하라고 한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이라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됩니까? 여기 안에 슬라이드 안에 개수를 구해와 라고 해서 length를 구해와 라고 해도 되는데 length라고 하면 저 안에 개수 실제 개수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2를 빼야 되겠지? 그래야 3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면. 그럼 반대로 마지막이면 어떻게 줘야 돼? 마지막이면 current position은 몇을 만들어 줘야 합니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는 거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씩 올리는 거고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처음으로 가는 숫자 0이 들어와 있어야지. 클릭을 해보면 잠깐만 슬라이드 여기에 개수로 할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의 개수로 해야 되겠네. 얘의 개수라고 할게. 배열의 개수라고 해볼게. 둘, 셋, 넷.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다음 버튼을 클릭하니까 처음으로 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은 여러분이 작성하십시오.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은 여러분이 작성해봐 주세요. 현재 거 이 주소에 세이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해볼게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 버튼은 PREV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가 4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조건문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처음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이 아니라면 얘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씩 뺀 걸 하나씩 뺀 값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고 만약에 0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얘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은 지금 3이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가게끔 이렇게 작성을 하시겠다고요. 여기까지가 플렉스를 이용해서 HTML과 CSS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4개까지만 구현하는 걸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겁니다.